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길한태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호위반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가속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를 접하곤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달노동자가 왜 위험운전에 내몰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달업은 23년 국내 기업 산재 승인 건수 기준 산재 사고 1위를 기록한 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업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배달 노동자의 신호위반과 가속이 이 산재 사고 1위의 원인이라고 보통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달 노동자의 신호위반과 속도 위반 자체의 원인은 뭘까? 저는 그거는 플랫폼 대기업인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가 현재 배달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벤인과 쿠팡은 현재 배달 노동자에게 2,000원대 배달 운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0원대 배달 운임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몇 건을 벌어야 배달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벌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5건을 벌면은 최저임금 이상 벌 수 있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5건이 아니라 9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들이 노동에 드는 경비를 사측이, 회사가 내주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배달 노동자는 노동에 드는 경비를 배달 노동자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건을 배달해야 하지만 최소 18,500원에 돈을 벌어야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달 노동자에게 드는 경비 뭐가 있냐? 오토바이 구매 비용이 있고, 그리고 유상운송 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비비, 주유비,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주유수당까지 고려를 해야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18,500원을 벌어야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2,000원대 배달 운임을 배달 노동자에게 주고 있다는 건 현재 이미 산재사고 1위인 이 업종이 산재사고 1위로 고착화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고, 배달 노동자 스스로 신호위반과 가속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끔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운임제를
배달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화물연대에서 정부 측에게 주장해서 지난 몇 년간 적용되었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전운임이기 때문에 운임의 안전에 대한 비용을 넣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소득, 그리고 유류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운임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안전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안전운임을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운수 노동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배달 노동자들이 위험 운전에 내몰리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란 뭐냐? 최저임금을 배달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 그럼 여기서 배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 최저임금인 10,000원 조금 넘는 돈을 시간당 부여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오토바이, 유사운송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정비비, 주유비, 플러스 주유수당 등의 것들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된 해외 사례는 존재합니다. 뉴욕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시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게 현재 배달 노동자의 현실인데, 뉴욕시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까지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뉴욕시도 이 시간당 임금에 보험료나 산재보험료, 전화비용 등 관리비 등을 포함했습니다. 근데 뉴욕시의 사례처럼 하는 방법들이 있고, 한국 사회의 현행법을 활용해서 판단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행법 중에는 근로기준법, 근기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기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근기법은 47조,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제5조 4망. 이게 여기에 무슨 내용이 명시되어 있냐면은 도급 노동자, 그러니까 시급, 1급, 주급으로 판단될 수 없는 노동자의 임금을 생산 단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급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따라 일정 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르면은 배달 노동자들의 건당 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임금의 설정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당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건당으로 임금을 설정할 때 이런 경비들을 포함해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방법은 국세청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에서는 경비율을 반영해서 소득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경비율, 국세청 자료에 있는 경비율과 플러스 주유수단을 고려해서 이걸 고려해서 건당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행법에도 도급 노동자의
일정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행법을 참고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배민 쿠팡의 2,000원대 배달 운임,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위험 운전에 내몰린 상황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사측과 단체 교섭이라는 걸 합니다. 그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서로 합의하는데, 이 협약에 따라 여기도 적용하면은 배달 노동자의 운임을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바꾸는 방식들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협약을 따낸다는 것은 회사를 상대로 나름 협상력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협상력이라는 건 보통 배달 노동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단결력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그 파업이 회사에게 위력적이라면 회사는 임금단체 협약을 맺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배달업 같은 경우는 배민과 쿠팡이라는 이런 플랫폼 대기업이 배달 노동자에게 2,000원대 배달 운임을 줌으로써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환경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배민을 끄자. 배민을 꺼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위력을 보여주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29일에는 배민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을 끄자. 그래서 배민 쿠팡 자체를 오프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4.19 배민 오프와 배민 쿠팡 오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사측은 임금단체 협약을 맺을 때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할 거고, 노동조합이 말하는 배달 노동자를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노동자의 안전, 여기서는 배달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단순히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의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면 될수록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